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수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지원하실 수 있는 대학과 전형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 전형으로 신설하고 있는 학교는 카이스트밖에 없죠, 사실은.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별도 전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를 하나의 섹션으로, 그 다음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이렇게 나눠서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이라는 전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고등학교 학생들만 별도로 선발하는 전형은 없고, 대부분의 경우들이 이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이 경쟁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은 뭘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물론 모집 인원이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 있는 경우들은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대략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지만,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해외고등학교 선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입시의 통계나 데이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누가 어느 정도의 스펙으로 어느 대학교 합격을 했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전년도의 합격 또는 실패의 사례를 원서 지원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이나 GPA 성적이나 교내 활동들을 기반으로 실제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쓸지, 어떻게 준비해야 붙을 수 있을지를 알 방법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입시의 결과들이 명확하게 발표가 되어지지 않고 또 활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대학에서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선발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발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해외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들이 원서 지원하실 수 있는 수시의 전형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 각 대학에서 과연 보시는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으로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또는 논술 전형으로 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실제 어느 정도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면 수시의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이 가장 적합한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참고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22학년도, 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아직 발표가 되어지지 않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023년도와 2022년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서울대학교를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외국고 선발 결과를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79명을 선발을 했어요. 2023년도에. 그 79명 중에서 재외국민 전형이 74명입니다.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한다면 3년 특례 전형은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12년 특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74명이 12년 특례로 선발이 됐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5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특례가 아니라면 서울대는 학종형에서 선발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2022년도도 학종에서 5명이 합격했구나. 수능으로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도 2명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534명을 선발했는데 이 중에서 461명이 재외국민 전형이에요.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의 재외국민 학생이고, 그리고 해외고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이 72명이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국내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학교가 어디? 연세대학교. 또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형이 해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고 실제 선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봤더니 85명, 75명 정도가 72명이 합격됐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고려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선발 인원이 있지만 학생부 교과, 종합, 특기자, 논술은 당연히 없고 대신 논술 전형이 고려대학교가 올해 2025학년도에 신설된다는 점, 요거 특징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선발 인원이 없다는 점을 주목할 점이에요. 하지만 항상 해마다 입시가 바뀐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2022, 2023년도에 재외국민 전형을 제외한 전형에서 선발이 없다 하더라도 2025학년도에 선발이 발생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고려대학교가 2024년도에 우리가 논술 전형을 신설했다는 점, 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으로 2명이나 1명이 합격을 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0명이 선발이 됐어요. 그렇죠.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명이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부분 다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인 거죠. 우리가 재외국민이면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가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고 그리고 일부를 활용하여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으로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실 것 같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첫 번째는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 해당되지 않으시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되지만 내가 7월에 특례 전형으로 4개나 5개 원서를 쓴다. 그리고 하나 정도를 가지고서 9월 수시 전형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으로 원서를 쓴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서강대학교는 1명이 있고 한양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는 보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로 원서를 쓰기가 매우 불리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양대학교가 올해 바뀌는 점 요거 꼭 알아야 두셔야 되죠. 특히 2025학년도에 여러 가지 입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가 종전에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불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지원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전형에 새롭게 신설이 되어졌다는 점, 이 점 꼭 특징으로 보셔야 되고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3명이 합격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특기자 전형에서 15명, 11명이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를 많이 선발하는 대학이 어디야? 이러면 첫 번째는 연세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는 학교가 바로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7명이 선발이 이루어졌고 한국외대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명, 3명이 합격이 됐고요. 동국대학교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숙명여대, 세종대 쭉 가면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을 가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 번째는 3년이나 12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갖추는 거. 이게 1번. 두 번째, 특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유리한 전형은 바로 뭐다? 논술 전형이 그나마 유리하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다음으로 선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전형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이죠. 수시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원서를 쓰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5학년도의 수시와 정시의 선발 인원을 보면 사실 전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2024년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을 보시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수시에서 선발했던 인원이 27만 2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27만 1,000명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78% 정도를 수시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22%를 정시에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 선발 인원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선발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7만 8천 명, 논술에서 1만 1,000명, 실기 실적 전형에서 2만 2천 명을 선발해서 전체 27만 1,481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전국의 모든
대학을 기준으로 삼을 때고 서울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할 때 가장 선발 비율이 높은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특히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도 유리한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자,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라는 4개의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각 전형별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를 쓰는데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제한 조건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는 우리가 원서를 쓰기가 어렵죠. 국내 고등학교로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원서를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대학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 조건을 두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논술 전형도 우리에게 유리해요. 첫 번째 논술 전형이 유리한 거는 자격 조건에서 논술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보다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 출신자 모두가 대부분 다 지원이 가능하죠. 하지만 논술 전형의 최대의 약점은 바로 뭐냐면 논술 전형은 논술 플러스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경우인데 논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외국에서 오래 재학했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불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취득한 GPA 성적이 우수하지 않거나 또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게 입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고려대학교가 올해 논술 전형이 새롭게 신설이 되어진다는 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죠.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단점은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 이런 점을 단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특기자 전형 중에서는 어학특기자 전형이 유리하죠.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죠. 단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어학특기자 전형의 대학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사실상 서울에 있는 학교가 이화여대, 국민대, 서경대 정도밖에 어학특기자 전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폭이 매우 좁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별로 학생부 교과 성적에 대한 환산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의 환산 방법이고 2024년도 내용입니다. 2025학년도로 가면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점은 뭐냐면 내가 외국에서 취득한 GPA 성적을 국내 대학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줄까? 이 부분을 아셔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내가 취득한 성적이 A 학점이다, B 학점이다, C 학점이다, D 학점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올 A를 맞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몇 등급? 약 3등급으로 환산을 적용시켜준다는 얘기고 B 학점이라고 하면 약 4등급 정도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 학점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따지면 약 96점이고 환산 점수로 97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A 학점이라는 얘기가 환산 등급 3등급이라고 하면 3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보다는 1등급에서 3등급 범위 내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알아둬야 되는 점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돼야 되지? 대부분의 경우가 한 2등급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올 A를 맞는다 하더라도 환산 등급으로 하면 뭐다? 보시는 것처럼 1등급에 3등급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올 A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 A를 맞아도 학생부 교과로 원서를 쓴다?
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2등급이나 3등급권의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거기가 바로 명지대학교나 가천대 정도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려고 하면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뭐를 써야 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 원서를 쓸 때는 꼭 뭘 봐야 되냐면 각 대학 모집 요강 내에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방법, 보시는 것처럼 교과 성적의 환산 방법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등급을 맞았다, B등급을 맞았다, 그랬었을 때 과연 이 A등급이나 B등급을 내신 성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해당 대학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논술 전형을 논술 100%로 보는 학교들이 있죠. 논술 100%를 보는 학교들은 GPA 성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논술만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논술 80%의 학생부 교과 20%를 반영하거나 논술 70%의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해서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첫 번째, 보시는 경우처럼 아주대학교처럼 교과 내신 적용 대상자는 논술 취득 성적에 의하여 등급별 비교 내신을 적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교과 성적 반영하지 않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논술 성적 100%를 반영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대학들마다 논술 전형에 있어서 비교 내신의 적용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대학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25학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 대학별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 국제형이죠.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계열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만을 선발해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국제형은 전년도는 274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256명으로 인원이 다소 줄었지만, 인원이 줄어든 것은 국내고가 178명에서 160명으로 18명이 줄어든 것 뿐이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는 96명은 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세대학교가 유리한 점은 이 96명을 해외고 플러스 검정고시 내에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고 학생들의 선발 인원이 꽤나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연세대학교 국제형은 274명에서 256명으로 인원이 줄었지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만 줄어든 거고, 검정고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인원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단계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2단계 면접 40%인데 1단계가 약 3배수인데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에서 매우 유리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올해 달라지는 점은 전년도하고 면접의 방식이 연세대학교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면접이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으로 바뀌게 되어졌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영어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화됐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모집 인원 변동은 언더우드 생명과학이 6명에서 5명을 1명이 줄었고요. 대신 글로벌 인재 대학이 10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이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각 대학별로 표준화 학력 지표의 반영 방법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SAT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SAT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없고, SAT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대학 입학, 미국의 수능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대학에서 반영하는 대학이 없고, 유일하게 반영하는 대학이 바로 연세대학교. 그렇기 때문에 표준학력 지표가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데, 연세대학교는 교과 과정에서 AP를 했다면 SAT 성적을 반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성균관대, 경희대학교, 이화여대 모든 대학교가 SAT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요.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는 유일하게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이고,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에서는 SAT나 AP나 ACT
같은 이러한 표준학력 지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연세대학교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은 대표적으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를 많이 쓰는 전형인데 불리해졌죠. 왜냐하면 2023, 2024, 2025를 보면 이화여대 대학교 특기자 전형에서 어학 특기자 전형은 처음에는 45명을 선발했거든요. 45명, 16명, 16명이기 때문에 2024, 2025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만큼 폭이 줄었다는 점. 요 점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국내 입시가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국내 외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정시로는 자연계에 밀리기 때문에 수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특히 수시 중에서도 외고 학생들이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에 원서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면 이화여대를 쓸 거고, 이화여대를 쓰면 국내 외고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점,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점이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과학 특기자 전형은 올해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렇죠.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국제학 특기자 전형도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줄어요. 54명이었다가 올해 43명으로 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11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어학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토플이나 또는 탭스나 또는 뭐 토익과 같은 공인어학 성적을 기반으로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자. 그럼 바로 그 대표적인 대학이 이화여대인데, 이화여대 어학 특기자 전형이 16명으로 줄었어요. 45명에서. 그리고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 54명에서 43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더군다나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국내의 외고 출신의 학생들이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공인어학 성적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은 매우 축소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학특기자 전형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어학특기자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리가 전형의 방법들에 관심을 좀 더 넓히고 논술 전형의 방법을 넓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은 변화가 없습니다. 모집인은 그대로 42명에서 41명으로 모집인은 1명 줄어든 41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41명은 영어영문학과에서 4명, 그 다음에 KEMU에서 35명을 선발하고 있고 1번 학과에서 2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형의 방법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원서를 쓰면 국내 대학 가기가 되게 유리했었거든요. 그 유리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나 어학특기자 전형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꽤나 많았다는 점이 유리한 점이었었는데, 글로벌 인재 전형이나 어학특기자 전형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폐지가 되어졌고, 또 이화여대처럼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어지고, 더군다나 문이과가 통합되어지면서 외고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어학특기자 전형에 초점을 맞춰서 대학을 가려고 하면 불리한 지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결국 어느 대학 수시 전형으로 가려면 어떤 전형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대표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두 번째는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도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를 많이 쓰는 대학이죠. 자, 명지대학교는 교과 전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불리해요. 어떤 면에서? 학생부 교과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되는데 명지대학교는 보시는 거 이 두 가지가 없어요. 제한 조건이. 명지대학교는 보는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법령에 의하여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이 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미반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많이 원서를 쓰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단계 5배수 교과 성적 100%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면접은 수능 이전에 보고요. 면접은 일반적으로 면접 기초자료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형태의 2개나 3개 문장에 대한 질문을 직접 대학에 가서 작성하고 그리고 면접에 발표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인데 명지대학교가 올해 좀 바뀌었어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는 불리해졌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는 유리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작년에 검정고시를 96점을 맞았다 라고 하면 이거를 성취도 평가 A 학점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내신으로 보면 3등급으로 적용을 시켜줬거든요. 계산 방법이.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검정고시 95점 이상이 되어지면 이거를 C로 봐요. C. 그쵸? 보시는 것처럼 C로 보고 그 다음에 환산 등급을 4등급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4등급. 그 다음에 환산 점수를 94점으로 보기 때문에 작년에는 95, 96점 이상이 A 학점이었다면 올해는 작년에는 96.2점이 3등급이었다면 올해는 95점 이상이 4등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검정고시 성적은 평가가 낮아진 거고요. 대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관점에서 볼 때는 작년에는 A등급을 맞았다라고 했었을 때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3등급이었지만 올해는 A등급을 맞았다. 그럼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1등급으로 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의 GPA 성적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양대학교가 올해 달라진 점, 요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불리해지는 전형은 어학특기자 전형이에요. 왜? 어학특기자 전형의 대학폭이 좁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국민대, 서경대밖에 없고 사실 이화여대의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 점이 불리해졌다고 말씀드렸고 유리해지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라면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명지대학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서도 교과 성적의 평가 방법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한양대학교가 유리해진 이유는 첫 번째는 전년도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원서 지원이 안 됐는데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국내 정규 고교 졸업 예정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예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여기까지 하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지원 못하지만 동등 학력 소지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밑에 첨언의 내용을 보면 학교생활 기록부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나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등은 학교생활 기록부 대체서식 제출받아 평가한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원서 지원이.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올해는 서류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 신설이 되어졌는데 이 면접형에서 29명을 뽑는데 이 29명 뽑는 학과를 보면 교육, 교육공학,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이에요. 다 무슨 과냐면 교육학과라는 얘기죠. 교육학과. 교육학과고 특히 우리가 영어교육학과가 6명이 있다. 일종의 영어교육학과는 공인어학 성적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만큼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다시 말하면 영어를 활용하는 학습에 대한 경험이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 그와 관련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특히 의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죠. 아시는 것처럼 올해 2025학년도에는 국내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어나요. 아직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2,000명이 늘어나는 상태고 2,000명이 늘어나는데 이게 어디에 늘어나냐면 보시는 것처럼 경기, 인천 5개 대학에 361명이 늘어요. 경기, 인천 5개 대학이라고 하면 성균관대 의대, 가천대 의대, 아주대 의대,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의대에다가 차의과학대학교 의과대학까지 5개고
차이과 대학은 의전원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럼 4개 대학이겠죠. 여기서 361명이 뽑고 부산, 울산에서 361명, 전라북도, 남도에서 215명, 대구, 경북에서 218명, 제주에서 60명이 늘고 충남, 충북에서 무려 549명이 늡니다. 강원 지역에서 165명이 늘어요. 자, 인원이 늘면 이 인원 중에 60%에서 70% 정도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이겠지만 그걸 뺀 나머지 30에서 40%의 비율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의대 가기가 쉬워지겠죠. 두 번째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치대 갈 성적의 학생들이 의대로 빠지고 약대 갈 학생들이 치대나 의대로 빠지기 때문에 의대가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의 입결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런 관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9월 원서 접수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만약에 수능 시험을 보시게 된다.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서 대학을 가려고 하면 11월 달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입시의 변화가 크거든요. 특히 올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입시의 변화가 크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의대가 큰 폭으로 증원이 되어진다.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약대, 수의대, 한의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모든 전형의 입시의 변화가 큰 폭으로 발생되어진다는 점. 그 점 알아드렸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에서는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지만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이 신설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의 인원이 줄어들죠. 어학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전형의 인원은 줄지만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 새롭게 신설되어졌다는 점, 한양대학교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또 명지대학교에서는 해외고등학교의 GPA 성적에 대한 환산 등급이 높아졌다는 점,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입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잘 준비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와 관련이 되어진 입시 컨설팅, 지원대학, 학과 결정, 이후의 준비 방법, 원서 접수 과정이라든가 학교생활기록부 대처서식의 작성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논술 수업이라든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수능 수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준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